자, 무리식도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뒤에 이제 중요한 문제들을 풀도록 하죠. 자, 무리식이 뭐냐? 근호 안에 문자가 포함된 식 중에서 유리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식을 무리식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근호 안에 문자가 있는데 유리식이 될 수 있나요? 대표적인 예시가 얘죠. 유리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절대값으로 표현되는 상황, 즉 완전 제곱꼴이다. 그래서 이거는 적어두세요. 이거는 루트 안에 제곱이 있다. 그러면 절대값으로 나간다. 중학교 때 한 내용 중에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 첫 번째는 일단 적으시고 자, 중학교 때 한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이 세 가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루트 안에 있는 거랑 3의 제곱이 루트 안에 있는 거랑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루트 안에 있는 거, 이 세 개를 구별해야 합니다. 적어보세요. 세 개. 자, 그때 첫 번째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 루트 안에는 양수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존재하지 않아. 왜냐면 루트 안에는 반드시 양수만 있어야 해요. 두 번째 녀석은 다 절대값으로 빼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절대값 3이 되니까 3이고요. 세 번째 녀석도 절대값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3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뭐 선생님한테 배웠으면 루트 안에 있는 제곱을 먼저 풀어주고 나서 빠져나가야 돼요. 왜냐? 루트 안에는 양수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괜찮죠? 이걸 제외한 녀석을 다 무리식이라 한다. 무리식. 안 중요해. 자,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자, 우리가 양수여야 한다. 왜냐면 우리가 허수를 배웠으니까 양수여야겠죠. 근데 이제 엄밀히는 0 이상, 즉 음수가 아니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분모가 0이면 안 되겠죠. 크게 어렵지 않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2x 플러스 1이 0보다 같거나 크다. x-3은 0이 아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또 얘는 x-3은 양수여야 되겠죠. 이때는 잘 기억하세요. 등호 빼줘야 합니다.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는 등호가 빠진다. 잘 기억을 하시면 어렵지 않겠다. 시험에서는 이제 무리식 계산만 잘하면 돼요. 무리식 계산은 유리화하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 위에 있는 내용은 잘 할 거라고 보고 제곱근의 성질은 분모의 유리화도 잘 하죠? 어떻게? 켤레 그냥 곱해주면 돼요. 끝.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좀 외우고 다니자. 외워버려야지. 어떻게? 이거 제곱 마이너스 1 곱해주면 2가 되잖아. 그리고 여기 분자는 분모에 켤레가 올 거니까 바로 이렇게 툭 쓸 줄 아셔야 돼. 이걸 굳이 계산하지 않고 연습을 많이 해서 바로바로 보이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x의 범위를 찾아보세요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는 양수, 2x 플러스 4도 음이 아닌 0보다 같거나 크다. 여기는 2-x가 0보다 같거나 크다고 x 플러스 3은 0보다 크다겠죠. 크다. 계산해 주시면 되고 계산은 연립부동식 아래는 완전 제곱꼴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절대값으로 나가죠. 이 친구들이. x는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니까 그냥 0 넣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답은 3.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다. 1번, 2번은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되고 우리는 계산이 중요하다. 그래서 필수 예제 1번 계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계산은 어떻게 한다? 켤레로 한다. 켤레로. 자, 한번 해보십시오. 피지컬을 기르기 위해. 켤레 곱하는 게 귀찮죠. 그래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x에 2분의 루트 1을 넣고 계산해 주시면 루트 2 마이너스 1. 계산 천천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1-1번의 별표 하나 하시고 풀어보시면 자 여기까지만 잘 적어두세요. 이렇게 해놓고 풀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 마치 부분분수 문제 풀었던 것처럼 슥슥슥 사라져요. 켤레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적어두시고 그럼 슥슥슥 사라진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거 1-1번 아니면 켤레 계산하는 거. 그래서 슥슥슥 없애보시고 넘어가서 유리함수의 그래프, 무리함수의 그래프
자,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빠르게 잘 익히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리식을 함수로 표현한 게 무리함수고요. 무리함수는 정의역을 해석할 수 있는 함수죠. 어떻게? 루트 안에 있는 게 양수야. 엄밀히는 0보다 같거나 커 라고 하면 정의역을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좀만 생각을 해보면 얘가 어디서 왔는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다가 뭐라 써놨냐면 y는 루트 x와 y는 x제곱이라고 써놨죠. 얘네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역함수 관계입니다. 자, 역함수 관계라는 걸 증명하는 건 어렵지가 않죠. 보시면 y는 x제곱을 역함수를 구해봐 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먼저 이 친구는 실수 전체고요. x는 y는 양수죠. 0보다 같거나 크죠. 이런 상황에서 x로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루트를 씌워준다는 거지. 루트를 씌우고 나서 나와야 하는 행동은 서로 자리를 바꿔주는 거죠. x, y는 샥. 그러면 지금 얘가 여기에 있던 애고 여기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x는 0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는 똑같이 적용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넘어갈 때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얘도 루트 한번 씌웠잖아. 이렇게 루트 한번 씌워줘서 x가 된 거잖아. 그걸 좀 고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x는 0보다 큰 구간인데 그렇다고 y가 실수 전체가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y가 실수 전체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프를 가지고 또 보면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우리가 y는 x 그래프는 y는 x제곱을 이렇게 그리고요. 얘의 역함수를 그렸다 하면 얘가 y는 x의 대칭이죠. y는 x의 대칭이 되게끔 이 친구를 그려보면 대충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때 y가 양수인 구간만 우리가 했으니까 x도 양수인 구간만 이렇게 오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돼버리면은 함수가 아니란 말이야. 함수는 반드시 어때야 돼? 그렇지. 그래서 정의역당 하나씩만 생겨야 되는데 두 개씩 생기니까 모순이죠. 그리고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또 1대1 대응해야 되잖아. 그런데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정의역을 제한합니다. x가 양수인 구간만 본다. 그래서 여기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야. x가 양수인 구간만 있는. 그래서 x가 양수인 구간만 역함수를 내가 구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만 딱 제한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만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역함수. 이게 바로 무리함수예요. 그림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y는 루트 x가 된다. 이해돼?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 아까 위에 거는 식으로 본 거고. 식으로 구해보면은 역함수 구하는 방식대로 x로 정리한 다음에 x, y 자리 바꾸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y는 x제곱의 역함수가 y는 루트 x다 라는 거 오케이? 이해가 안 돼요? 그 XY 자리 바꾸는 응. 거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요. 얘의 역함수를 구해봐. 그럼 x만 남기고 정리하잖아. 그리고 우리가 역함수 자체가 x랑 y를 이렇게 스위치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왜? 정의역 지역이 바뀌니까. 지금 결론만 기억해도 돼. 그럼 얘를 이제 다시 x라고 하고 얘를 y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구했던 것처럼 얘도 다 구해놓고 마지막에 x로 정리한 다음에 얘네 둘이를 문자만 바꿔치기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y는 루트 x다. 그림으로 봐도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의 역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이 친구가 무리함수의 그래프다. 지금 이걸 왜 하는 거냐면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를 알기 위해서예요.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어디서 왔다? 2차 함수에서 왔다. 유리함수의 그래프 우리가 점을 다 찍어봤지.
얘는 점을 찍는 게 아니라 이차함수를 역함수로 그래프 개형을 알 수 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리함수의 개형은 이차함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대칭 이동시켜서 y는 x 대칭 이동 자체가 x, y 자리 바꿔주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세 가지 그림을 잘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 그래서 총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한 번에 좀 정리를 할게. 우리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자, 두 가지를 보는 거야 항상. 시작점 어디서 시작할지, 그리고 나서 방향을 봅니다. 시작점과 방향. 근데 이 방향은 정의역과 치역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얘를 어디다 적어 놓냐면 여기다가 좀 적어 놓을까요? 시작점은 얘가 결국에 어디서 평행이동 됐을 거 아니야. 얘도 y는 루트 ax에서 출발했겠죠. 그래서 평행이동 된 다음에 ax-p 또 그 다음 평행이동 돼서 q 이런 식으로 갔겠지. 그 다음에 부호는 뭐 그 다음에 해석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를 가지고 보는 건데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 c죠. 항상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의미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딱 식을 주어주면 여러분 일단 시작점은 빡 구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이것도 적어주세요. 시작점이 어디야? 우리가 유리함수에서는 점근선의 교점을 구하는 게 핵심이었다면 얘는 시작점. 시작점이 몇 컴마면? 이렇게 되겠죠? 왜 2예요? 여기가 2로 묶이죠? x-2죠? 평행이동이 원점에서 x방향으로 이만큼 갔다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러니까 얘는 원래 이렇게 생겼던 녀석이라고 했는데 이만큼 이동하고 이렇게 또 1만큼 이동을 해서 이렇게 생긴 거지. 이런 식으로 얘를 유추할 줄 알아야 돼. 그럼 시작점을 먼저 딱 정하는 거고. 그 다음 정의역. 얘는 정의역이 어디예요? 정의역은 이걸로 보는 거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2x-4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의역이죠. 오케이? 그럼 얘는 시작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겠어? 왼쪽으로 가겠어? 오른쪽으로 가겠죠. 정의역에 따라서. 오케이? 그러면은 왼쪽으로도 갈 수 있나요? 있어요. 어떻게?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얘는 얘가 0보다 크죠? 그럼 x가 넘어가고 2보다 작죠. 그럼 얘는 2보다 작은 쪽에다 그려야 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정의역을 가지고 방향을 확인하는 겁니다. 정의역을 가지고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건 좌우를 판단하는 거야. 그 다음에 치역을 가지고 뭘 판단하냐면 위아래를 판단하는 거지. 자, 예제의 치역은 어떻게 되죠? 루트는 항상 양수야. 0보다 같거나 커 루트 값은.
플러스 1이죠. 얘 치역은 1보다 커 작아? 크죠? 그래서 얘를 종합했을 때는 우상단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다. 는 판단할 수 있지. 그래프를 예시와 함께 그려보세요. 나머지도 예시를 가지고 하다 보면 감이 올 겁니다. 얘는 정의역이 x가 2보다 커야 하고 치역이 y가 1보다 커야 하니까 우상단으로 가야겠죠. 시작점 찍고 정의역 치역 파악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유리함수보다 더 간단하죠. 그래서 빨리 배우는 지금 과정이에요. 그럼 자 이제 보시죠. 여기 이렇게 4개가 생겼는데 물론 얘를 대칭 이동으로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얘가 기본이지 기본. 그런데 얘를 보면 화면을 보세요. 시작점은 0,0으로 같은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 말은 얘 치역은 음수죠. 왜냐면 이거 자체가 양수니까. 그래서 얘는 당연히 x는 0보다 크다는 안 바뀌었고 y는 0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우하단으로 그려줘야겠죠. 이 친구 보시면 얘는 정의역이 이제 반대지. x가 0보다 작죠. 그러니까 좌상단으로 그려줘야죠. 왜냐하면 루트 안에 있는 녀석은 어쨌든 양수여야 되니까 이 값은 양수. 그래서 x는 음수, y는 양수. 그래서 이렇게 그려줘야 한다. 물론 대칭 이동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얘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가고 있죠. 뭘로 판단하는 거야? 자, 이거 보고 x는 0보다 작아야 되고 얘를 보고 y도 0보다 작아야 된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그래서 아래로 가야죠. 정의역하고 치역을 보고 얘가 오른쪽 왼쪽인지 위아래인지를 판단해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A의 부호가 정의역을 결정하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그걸 바탕으로 하시면 되고 항상 정의역 치역과 얘가 어디를 지나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한다.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A는 마치 K와 같은 역할을 해요. 유사기울기. 그래서 얘는 크면 클수록 뚱뚱해져요. 왜 이렇게 됐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그냥 암기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값을 넣었을 때 1을 넣었을 때 당연히 루트 1, 루트 2, 루트 3 값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다. 다음 이게 이제 방금 우리가 했던 겁니다. 했던 거 설명은 하지 않겠고 문제를 풀어보면 아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다. 이것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자, 얘를 보면 아까 본 거랑 똑같죠? 이렇게 시작점 찍고 이 친구는 여기가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가겠지. 여기가 양수니까 위로 가겠지. 이렇게 빠르게 그릴 줄 알아야 한다. X축, Y축 안 그리고 시작점하고 방향만 쓱 그리는 거예요. 연습을 해볼까요? 자, 내가 빠르게 그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고 여러분이 스스로 그려보세요. 얘를 보면 시작점이 0,0이에요. 정의역 양수, 치역 양수네요. 끝 이래야 되는 거야. 얘를 보면 시작점이 0,0이에요. 정의역이 음수죠. 치역은 양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야 합니다. 정의역은 음수, 치역은 양수니까.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보면요. 일단 시작점은 3,0이에요. 정의역은 3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치역이 음수죠. 그럼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어렵게 생겼는데 쫄지 말고 얘는 잠깐 내려. 얘는 잠깐 내려놓고 얘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만 보는 거야. 얼마 넣어야 0이야?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2 이렇게 하고 다음 이 친구는 마이너스 2니까 왼쪽으로 가야겠지. x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정의역 구해보면 얘는 왼쪽으로 갈 거고 얘를 보면 아래로 가야겠지.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돼. 더 그릴 필요가 없어. 이게 다야. 그리고 해석해주면 돼. 문제는 똑같아. 뭐 최대 최소값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오케이? 한번 그려보세요.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각각.
되셨나요? 처음에 좀 정의역, 치역 생각하는 게 좀 걸리지? 다른 사람은 아래에도 한번 그려보세요. 정의역, 치역 굳이 구할 필요 없고 그림만 한번. 자, 필수예제 2번으로 갑시다.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을 구해보세요. 시작점 그리고 좌우, 상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1,-2가 시작점이고 플러스니까 우상단으로 그려줘야 하고, 다음은 (-2,1이고요 2,1이죠 2,1이고 마이너스니까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이렇게 그려줘야겠죠. 정의역, 치역은 잘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그리면 돼. 더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그리면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충분히 연습을 해야 돼.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한다. 자, 그래서 2-2번에 리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리을. 자, 디귿을 풀면 리을을 풀 수 있죠. 기억은 정의역을 물어봤습니다. 정의역은 얘가 1보다 작다 하니까 틀렸고, 치역도 (-2보다) 크다. 치역은 맞았네요. 원점을 지나냐? 0,0을 넣어보면 성립하는지 보여야죠. x에 0을 넣으면 y가 0이 나오네요. 맞습니다. 얘는 원점을 지나네요. 그렇다는 건 이 친구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이렇게 생겼다는 거겠지. 이렇게 원점을 지나게 생겼다. 그러면 얘는 1사분면하고 4사분면을 지나냐? 아니죠. 2사분면하고 4사분면을 지나죠. 애시당초 1사분면하고 4사분면만 지나는 지수함수가 무리함수가 그려지려면 이렇게 그려줘야겠죠. 말이 안 되긴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항상 y절편이 중요한 거야. y절편이 이렇게 원점이면은 두 개만 지나겠지만, y절편이 만약에 얘가 y절편이 양수였다. 그러면 이렇게 지나갔겠죠. 빨간색이었으면은 여기 한 번만 보세요. 빨간색이었어. 그러니까 y절편이 양수였어. 그러면 1, 2, 4 지나는 거야. 오케이? 만약에 y절편이 음수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나? 2, 3, 4야. 맞죠?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냐, 그게 바로 이 y절편을 가지고 낸다는 거야. y절편 중요해요. 넘어갑시다. 뒤에서 어려운 문제 풀 때 하는 거죠. 자, 풀어보세요. 그래프는 항상 최소한의 정도만 나타내는 겁니다. 자, 봅시다. 빠르게 그래프를 그리는 게 중요하죠. 보시면 얘는 시작점이 2, B네요. 그리고 얘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그러면 4부터 A까지니까 여기가 4, 여기가 A. 최대값이 5, 최소값이 3이죠. 대입해주면 B 나오겠죠. 그 다음에 A 값도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푸는 거야. 유리함수랑 똑같지? 그래프 기억만 쫙 그려놓고 푸는 거예요. L이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다 이런 문제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증가함수는 여기서 최소 여기가 최대겠지? 네, 감소함수는 반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풀어도 좋아요. 하지만 그래프 그려서 푸는 걸 연습을 하자. 똑같습니다. 평이동, 대칭이동 해보세요. 시작. 유리랑 뭐 다를 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4-3번 별표 치고 4-3번 한번 풀어보세요. 식을 잘 대입을 해야 돼요. x축 방향으로 1만큼이라는 건 x 대신에 x-2를 대입하라는 뜻이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이다. 그 말은 y 대신에 y 플러스 3을 대입하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y축 대칭 이동을 해라. y축 대칭 이동을 하라는 의미는 여긴 식이 뭐예요? x 대신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봐 이 말이죠. 그러면 식이 나온다. 다 넣어서 정리하시면 다음과 같이 나오니까 a는 마이너스 1, b는 1, c는 마이너스 그냥 3. 하여튼 대칭 시켜라 뭐 이동해라 하면 딱 우리가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얘가 점인지 도형인지 구별해서 점이면 그냥 이동시키면 되는 거고 도형이면은 대입을 해줄 생각을 해야 돼요. 4-3번 별표 2개 풀어보시죠.
하셨나요? 다 하셨으면 얘도 한번 되는지 보세요. 경리 니을 리을 미음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중요한 거는 이 x의 계수 유사기울기의 절대값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괜찮죠? 얘는 안 되네. 괜찮죠? 기억 디귿 리을인데 미음은 되나요? 안 되죠? 얘는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이 친구는 루트 2의 제곱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죠. 유사기울기가 4나 되는 매우 큰 녀석이다. 안 된다. 뻔한 문제입니다. 얘도 빠르게 풀어보십시오. 필수의 제곱은 유리식에 비해 쉽죠. 유리함수보다 훨씬. 시작점 잘 보시고 이거 풀 때 A, B, C를 의식하면 안 되고 그냥 여기서 출발해야 돼. 그냥 그림을 보고 여러분이 하나를 만들어. 일단 식을 그림을 보고 시작점 보고 위, 아래, 좌우 살피는 다음에 식을 하나 쓰시면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식을 어떻게 세워야 돼요? 얘 시작점이 어디야? 2,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워야 돼? 이렇게 세워야겠지. 유사기울기만 모르잖아 얼마인지. 그런 다음에 얘가 0,1을 지난다를 대입하면 유사기울기까지 구할 수가 있고 아하 A가 마이너스 2구나.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수 비교해주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0,1을 지난다를 대입을 하시면 A 값이 나온다. 그러면 다 구할 수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필수예제 6번 별표 5개. 시험은 얘를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더라.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자, 빠르게 풀어봅시다. 그림 그려보세요. 이거. 자, 선생님이랑 같이 볼까요? 검은색은 지금 쌤이 빠르게 그린 y는 루트 4x 마팔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친구는 보자. 얘는 y는 x 플러스 k는 직선에서 기울기가 고정돼 있고 y절편은 움직이는 뭐라고 비유했어? 도라에몽이야? 횡단보드야? 그렇지, 횡단보드라고 그랬지. 얘는 움직이는 친구예요. 그 위아래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야. 움직일 때마다 이 파란색과 검은색이 만나는 게 달라지겠죠. 그럼 K값을 크게 만들면 얘가 위로 올라가죠. K값이 작아지면은 이 친구 아래로 내려오겠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아래로 내려온다 상상을 하는 거야. 그럼 특이점이 어디서 생기는지 보자 이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도 안 만나는 점이 있고 지금 하나도 안 만나죠. 그러다가 언제 딱 처음으로 만나냐면은 접할 때 얘가 딱 이렇게 접하면 접촉사고가 났지. 그럴 경우 얘가 바로 한 점에서 만난다 가 되겠죠.
이때가 첫 특이점이에요. 그 다음에 k 값이 더 작아지면 그 바로 직전 후부터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겠죠. 그러다가 언제까지? 딱 출발점에 걸치면은 두 점에서 만나고 여기서 또 작아지는 순간 어떻게 돼? 한 점이 되겠지. 그쵸? 이해하시죠? 그래서 얘를 보면 0, 1, 2, 1 이렇게 된다고. 다시 개수를 봐봐. 0, 1, 2, 1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려져야 돼. 특이점은 딱 두 개였어. 언제? 특이점은 여기서 접할 때 그리고 여기 시작점에 걸칠 때 여기를 경계로 하나, 여긴 두 개. 이 사이에는 여긴 하나, 여긴 두 개, 두 개, 한 개, 반 개 이렇게 되겠지. 교점의 개수가. 이해돼요? 이게 머릿속에서 딱 그림이 그려져야 돼. 그러면 이때 각각의 특이점을 어떻게 구할 것이야? 여기는 어떻게 구할 것이고 여기는 어떻게 구할 것이고 이것만 잘 알면 되겠죠. 두 번째 특이점은 대입하면 끝이야. 대입하면 2,0을 대입하면 나오는 k값 얼마예요? k가 얼마일 때? 그렇지. 이때는 k가 마이너스 2일 때죠. 그러면 여기가 어려운 거지. 접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무리함수가 출신이 어디 출신이야 얘는? 2차 함수 출신이야. 그러니까 판별식을 써주는 거야. 어떻게? 항상 접한다나 만난다는 이렇게 하시고 얘가 x 플러스 k랑 만나죠. 그쵸? 근데 얘가 어떻게 돼요? 제곱을 해주시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잘 넘겨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2차 함수가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때 판별식이 0보다가 아니지. 판별식이 0이다 라고 풀면 되겠죠. 판별식을 빠르게 써주면 역시 0이다 해서 계산을 해주면 이 특이점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특이점은 k가 얼마일 때라고 나올까? 계산해주면 k는 마이너스 1이다가 나와.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 k가 해석은 어떻게? 마이너스 1보다 큰 구간에서는 얘가 하나도 안 만나지 않는다. 근데 k가 1일 때 처음으로 만나고 k가 1보다 마이너스 1일 때 k가 마이너스 1보다 이제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두 개에서 만나는 거야.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하나에서 만나는 거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하나, k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빵개 이렇게 다 계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답을 해주시면 돼요. 서로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이때죠? 그쵸? 그럼 거꾸로 썼네. 여기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여기 딱 이 점에서 만나는 거 단 하나지.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1일 때 k가 그리고 여기 아래로 내려갔을 때니까 이때도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두 개를 써줘야 돼요. 한 점에서 만나는데 만나지 않는다. 여기니까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야. 풀어보세요. 이건 말로만 듣고 넘어가면 안 돼. 자기가 풀어봐야 한다. 특이점 두 개다. 책에다 풀어도 좋고 꼭 풀어보셔야 돼요.
다 하셨나요? 중요합니다. 강조했다. 시험 볼 때 나오겠죠? 여기서 하나 낼 수도 있고 뭐다 똑같은 문제니까 완벽하게 설명을 할 줄 아셔야 합니다. 자, 무리함수, 역함수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당연히 이차함수겠죠. 이차함수인데 정의역 치역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항상 정의역 치역을 구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얘는 1,2고 오른쪽 위죠. 그 말은 x가 1보다 크고 y는 2보다 크다는 소리겠지. 얘가 역함수로 가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x가 2보다 크고가 되고 y는 1보다 크고가 되는 겁니다. 역함수니까.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역함수는 여기가 반대인 거 알죠? 1,2면 2,1. 그래프 자체를 그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얘만 가지고도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면 2차 함수를 식을 세워버리면 x-2의 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y는. 근데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다 종합하면 a 값은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b 값은 5가 되겠죠. c는 2가 되겠죠. 빠르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넘어가도 되겠죠? 이렇게 푸세요. 다르게 풀지 마시고 그래프를 배웠으니까. 다음 역함수하고의 교점 문제는 여기서 예외가 하나 있긴 한데 예외 내가 적어놨나? 하나 있구나. 그래프 역함수하고의 그래프의 교점은 항상 y는 x하고의 교점으로 대칭하는 겁니다. 예외가 있긴 해. 예외가 있어요. 여기도. 그래서 얘랑 역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구하세요 하면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역함수 구하지 마시고 얘랑 뭐랑 y는 x의 교점을 구하는 거야. 똑같지? 유리함수에서랑. 그래서 이는 x다 라고 놓으시고 얘를 똑같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넘어가고 그래서 연산해 주시면 1하고 6 나오는데 얘가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6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x가 2보다 커야 되죠? 지금 왜 x가 2보다 커야 될까? 이 친구 해석해 보시면 x는 2분의 3보다 큰 게 x죠? 적어봅시다. x는 2분의 3 y는 2보다 크다. 그럼 내가 바뀌어서 역함수는 x가 2보다 크고 y는 2분의 3보다 크겠죠. 둘 다 정의역 지켜줘야 하니까 이 둘 다 만족시키는 애는 6이다. 1은 탈락이에요. 1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1이 안 되는지. 이렇게 풀면 되는데 예외가 하나 있다. 그 예외 그림 그려져 있나? 안 그려져 있죠. 여기서는 문제가 안 나와 있는데 이거 설명을 듣고 그려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이 헷갈립니다. 자, 보세요. 언제 이게 성립하냐면 함수가 증가할 때는 다 성립해요. 그러니까 지금 증가한 함수잖아. 증가한 함수. 근데 만약에 감소한 함수 이렇게 생길 수 있지. 우리 이렇게 감소한 함수인 경우를 보시면 여기서 교점이 생길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잖아. 근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아. 실제로는. 근데 선생님 어떻게 되는 건데요? 보시면 얘의 역함수를 일단 이걸 그려볼래요? 딱 파란색만 그려보시고 얘를 잘 보면 여기 x절편하고 y절편이 서로 같은 거예요. x절편이랑 y절편이 서로 같게 그려주세요.
이런 걸 그리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가령 얘를 y는 ax-1이다 이렇게 놨어요. 그럼 당연히 얘는 1,0을 지날 것이고 1,0을 지날 것이고 위로 갈 것이고 왼쪽으로 간다는 거 a가 음수라는 거지. a가 음수 a는 음수라는 거죠. 근데 얘가 0,1도 지난대요. 여기가 1이라 했고 여기가 1이라고 하면 0,1도 지난대요. 그럼 여기다 0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오려면 x의 값이 a의 값이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만 적어 놓으시면 돼.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애가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야. 그럼 얘 역함수를 여러분이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가 만약에 1,0이었어요. 그럼 똑같이 얘는 0,1을 지나야겠지?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점을 시작점을 여기다가 찍어주시고 그리고 얘는 여기를 반드시 지나야겠죠? 그럼 얘가 어떻게 생겼겠어?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이렇게? 2차 함수를 그려보면 역함수를 그린 거야. 그럼 봐봐 지금 세 점을 지나죠? 여기 잘 안 보이네. 자, 여기, 여기, 여기 교점이 세 개잖아. 근데 마치 하나인 것 같지? y는 x랑만 계산하면 그러니까 감수 함수일 때는 이거 조심해야 한다. 이런 게 이제 강남에 있는 학교들의 기출문제는 나와 있고 광주에서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그래도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역함수의 교점의 개수는 y는 x와의 교점의 개수다 하면 틀린 말이야. 항상 성립한 건 아니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증가함수일 때는 마음 편히 하셔도 되는데 감소함수이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는 감소하는 경우는 그래프를 잘 그려서 확인해 줘야 되고 이렇게 항상 감소함수라고 또 항상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y는 마이너스 x를 그렸을 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원래 함수의 교점이 이렇게 두 개 생기면 이게 역함수에서도 두 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어떻게 생겼던 간에 얘가 y는 x에 대칭되는 점을 지나는 상황이다. 그런데 감소함수도 하면 이렇게 된다. 그냥 한번 딱 뭔가 봐두기만 하면 어차피 시험장에 이걸 가지고 내면 여러분은 틀릴 확률이 높아. 그런데 여러분이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건 아니면 다른 문제집을 풀건 얘를 한 번이라도 발견했다. 그러면 이때 아 맞다 이럴 수 있다 했지. 이해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설명 안 하고 넘어가면 그냥 혹시 y는 x에 선생님이 무조건 교점 구하면 된다 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헷갈리겠죠. 그래서 설명은 하는 거다 이거예요. 여기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됐죠? 끝!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 좀 풀어보면 좋긴 합니다만 지금 일단 여러분이 해보시고 또 풀이가 필요한 학생들은 풀이를 선생님이 보내줄 테니까 보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다 끝냈다 이거야. 개념만 고생했어. 장장 몇 개월이 걸렸는데 우리가 처음에 교이공 할 때부터 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아니 중3 친구들은 행렬은 따로 배웠고 나머지는 다 개념은 다 한 거야. 고생했죠. 그래도 스스로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고 그럼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할 행동은 첫 번째 고생이를 통해서 조금 유형을 보고 중3 친구들은 쌤이 전체
걸치는 모의고사를 이제 풀게 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처음에 보면 망하겠죠? 왜냐면 복습이 안 돼 있으니까 기억이 안 날 거 아니야. 앞에 나머지 정리나. 근데 그걸 틀려가면서 복습을 하면서 해독을 해야 이 전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머릿속에 짱짱하게 들어가겠지.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조금 작업을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한 12월쯤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 대비를 이제 심화 개념도 빠르게 다시 복습하면서 심화하면서 짱짱하게 만들어가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개학하기 전부터 모의고사,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는 고등학교 시험 모의고사 풀면서 적응하는 훈련을 하면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언니야는 따로 해야겠죠. 그리고 같이 하는 상황이 나타나면 하고 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어요.